네, 이제 개장 후 3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숨을 좀 고를까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디스플레이 혁신의 최대 수혜주를 찾기 이 작업을 통해서 기업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네, 금요일 남자 이용수입니다. 자, 그 기자 이 제목이 이거 네. 이영수 대표가 뽑으신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FNS테크 OLED 혁신의 최대 수혜, 네, 네, 그렇게. 모모의 최대 수혜 이 기사 타이틀이 네네, 좀 식상하죠. 식상하긴 한데 네네. 좋아요. 그래도 네. 뭐 우리가 그 타이틀에만 속으면 안 되고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분명히 네네. 있겠죠. 과거에 보면은 왜 무슨 수주 금액이 몇 조 막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 한 10년간 이렇게. 아, 네. 네,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네. 네. 자, 일단 FNS테크 공부해 봅시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사업 내용을 조금 정확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이제 시각 세정 방리, 그러니까 그웻 장비라고 그럽니다. 웻, 예, 웻 장비. 젖어 있다라는 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지만 증착, 뭐 노광, 식각, 세정 이런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노의 세계입니다. 나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액체 케미칼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화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플라즈마 같은 걸로 이제 식각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케미칼, 그 액체 케미칼을 써서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식각, 세정, 방리하는 이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필수 장비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디스플레이를 뒤에서 구동하는 이제 TFT라 그러잖아요. 네. 방막 트랜지스터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인데요. 이제 그게 뭘 역할을 하냐면 디스플레이 하나의 픽셀을 이제 스위치, 신호를 증폭시키든 그런 역할을 이제 트랜지스터가 하는데 여기 이제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토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 포토 공정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회로를 패터닝 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TFT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컬러 필터,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상판이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포토 공정이 필요합니다. 네, 좀 전에 뭐 그래프는 확 지나갔는데 뭐 실적 추이를 대충 보여주는 것 같고 사업 분야별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를 들고 온 이유는 이 회사의 추정치군요. 네네. 이거 빼자고 했는데. 네네. 빼야 되네요. 네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렇죠. 제가 요즘에 알겠습니다. 좀 민감하니까. 예. 원고에 써 있길래 네네. 빼주세요를 못 보고 수주 잔고만 봐가지고 네네네. 제가 빼주세요. 네, 요거는 뺍니다. 네네. 뭔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던 모양이에요. 뭐 그렇진 않은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수주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3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 매출 322억에 영업이익 70억 나왔습니다.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22억이었거든요. 시가총액이 800억인 굉장히 아직까지 작은 회사인데 네. 분기 왜 이익이 유행을 타나?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내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네네. 미리 준비합시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사이클도 좋아지는데 그 사이클 안에서 두드러지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틀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이거네요. 그렇죠. 네. 웻 장비를 하는데요. 이제 경쟁사가 있습니다. 세메스라는 이제 삼성 세메스. 계열사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죠. 네, 이 회사- 비상장 기업이지만 네네. 삼성의 모든 장비를 하는 기술거리는 네네 다 맞습니다. 네. 그 회사가 디스플레이 웻 장비 사업을 접었습니다. 왜요? 그 이제 이쪽은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하기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작년 이제 QD OLED 거기에 이제 30K 투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800억 규모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말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용 웻 장비란 무엇인가? 이것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포토 공정이라는 게 드라이 공정이 있고 그 웻 장비, 웻 공정이 있습니다. 네. 건식, 네네. 습식. 네, 그렇습니다. 네. 건식, 습식. 그래서 사우나로 이제 치면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근데 건식은 플라즈마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액체 케미컬을 쓰지 않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그 액체 케미컬 가지고 식각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투자 확대, FNS테크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네, FNS 테크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 이런 뉴스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5에 들어가는 A5가 어디? 아산? 예, 아산 탕정에 있는데요. 탕정. 그 이제 지금 A4까지 있고 A5가 신공장입니다. 이제 A5는 거기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많이 저기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Q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QD OLED일지 QNED일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 어쨌든 대형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QNED 쪽에 네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디스플레이는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간다 말인데 그거죠. LCD는 넘겨주고. 네네 LCD 넘겨주고 이 회사는 이제 그 폴더블이나 이제 그 QNED나 QD OLED 네. 이런 쪽 이제 장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A5 쪽이 사실 A5라 그러지만 A5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죠. 네. A5 파세라고. 네네 그렇죠. A2하고 A3를 합친 그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 정도 규모가 될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거기고 그리고 그 복층 구조고 하이브리드 라인이에요. 이제 이게 대형만 하면 대형만 하고 중소형만 하면 중소형만 하는 게 아니라 패널? 네. 대형도 하고 중소형도 할 정도의 어떤 굉장히 공간이 많은 거죠. 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꼽히는 이 QD OLED, QNED 용어가 좀 어렵긴 해요. 뭐 네. TV 광고 보더라도 L사하고 S사하고 아주 뭐 첨예했던 적도 있고 FNS 테크가 어떻게 수혜가 되는 건죠? 그 QD OLED나 QNED는 뭐가 달라지냐면 네. 그 유리 두 장, 그러니까 상판하고 하판 그 기판 사이에 그 발광의 어떤 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재료나 그 안에서 발광을 하는 그게 OLED 그러니까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의 경우에는 네. QD OLED가 되는 거고요. 그 유리 셀 사이에 있는 게 그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나노 LED가 발광이 되면 그게 QNED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FNS 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웻장비라 그랬잖아요. 네. 상판, 하판 그 유리를 가공하는 관련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셀이 어떤 셀이 들어가든지 다 수혜를 보게 되는 맞습니다. 그 심플합니다. 예. 심플하네요. 네. 네네. A5 파세는 본격적으로 언제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얼마 전까지는 분위기가 30K 정도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간 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 쪽을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LG의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QNED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서로 명확한 방향이 앞으로 이제 90K 정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TV 어떤 미래의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네. 어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약간 연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체질도 좋고 뭐 어떤 그런 수주의 어떤 능력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잘 어떤 쌀 때 잘 사두면 그런 사이클이 막상 오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렇죠.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예. 안정성이 일단 있군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TV 전쟁하는 거 보면 가고 아니죠, 네. 방망으로 이제 뭐 해야 네네, 또 맞습니다. 벽에다 붙였다가 네네. 롤러블로 둘렸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런 이제 식으로 또 뭔가 어떤 맞아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또 이제 접었다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이 그쵸. 상소문 형태. 네, 롤러블, 롤러블? 디스플, 네, 하여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구부리면 좋죠. 네, 맞습니다. 자, 또 이 SNS텍의 신사업이 이제 CMP 패드. 네. 반도체 또 필수적인 그렇죠. 소재인 것 이제- 같은데 뭐 어떤 의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또.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위로 수직으로 많이 쌓게 되잖아요. 적층을 예, 했겠죠. 적층을 해야 되잖아요. 몇 단, 그러면 몇 단 내는 그러면 이거를 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CMP라고 그 화학 기계적 마모라 그러는데요. 연마하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웨이퍼나 기판이나 이런 큰 어떤 패드 그 판 위에다가 네. 거기에 이제 슬러리를 뿌려서 굉장히 미세한 알갱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폴리싱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갈아지겠죠. 우리 그 네. 차량 기스 나면은 위에다 파우더 발라갖고 그 비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거. 반도체 네. 공정에 누가 많이 들어가 봤겠어요. 우리도 네네. 뭐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들어가 보고 저희 워낙 보안이 강한 네네. 시설이라서 네. 와, 영상으로만 보면 모르니까. 굉장히 기발합니다. 아니 뭐 언뜻 생각났어요. 네,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는 거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파우더 뿌려갖고 네네, 갈아내는 거예요. 예, 갈아내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위로 쌓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패드 같은 게 닳잖아요. 맞아요. 소모품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는 그 다우케미칼이라는 해외 업체가 다 독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 이거를 이제 이원화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FNS테크랑 손을 잡고 이제 국산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안 팹의 일부 이미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시안에? 네네. 시안 이제 반도체 팹의 일부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MP 패드 재성령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CMP 패드는 소재가 혹시 뭔가요?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정확한 제 소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슬러리는 이제 그 어떤 그 저기 케이시텍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건데 그 CMP 패드라는 거는 그게 파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마제가 있고 네네. 그거를 닦는 스폰지 같은 그렇죠, 거. 맞습니다. 네. 네네. 폴리싱하는. 그게 뭐더라? 본 것 같긴 한데 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돌발적으로 물어보면 네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네네. 모르는 건 안 하셔도 잘못된 걸 알려드릴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FNS테크의 추후 실적하고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네, 이제 내다보세요? 3분기는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이제 일단 어제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네.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4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A5의 어떤 투자, 어떤 이런 뉴스 플로우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밀리더라도 내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5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는 뭐 증권사 쪽에서는 한 1,200억, 뭐 1,300억 매출에 OP 10% 정도는 보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을 10% 정도. 예, 뭐 그러면 한 120억, 뭐 저기 한 160, 저기 훨씬 더 잘 나오네요. 한 12, 13% 정도 나올 것 12, 같습니다. 13%? 한 150억, 160억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OP만. 그러면 4Q에도 한 70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보면은 이익이 좀 늘어나면은 그 CR 네, 민감할 수 있는데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장비 업체들은 그런 CR을 자기들의 어떤 그 원가 구조 혁신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 양이 많아지면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그 후방업체에 또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공시청 질문은 끝났고 FNS텍 잘 한번 또 공부해보고 미리미리 겨울에 밀짚 모자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보는 게 그 과거 A3 투자 때 보면 이게 PO가 나오고 결국 수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A5가 그 정도로 PO라면 이제 주문 발주. 네네, 그렇죠. 이제 뭐 투자 의향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프로세스가 빨라졌고 과거에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그렇죠. 이제는 더 빨라요. 그래서 PO에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기까지 한 8개월 정도는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게 밀짚 모자일지 아니면 당장 써야 되는 우산일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우산 비 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한 거죠. 해가 쨍쨍 쪄도 우산은 필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핌스 출연하시는데 시간이 네네. 다 돼갖고 네네. 핌스 여쭤보기가 뭐 안 되겠다. 네. 뭐 좀 지난번 한번 하셨던 네네, 것 같아요. 제가 했었습니다. 예. 자, 하여튼 FNS텍 조금 심도 있게 들어봤고요. 이것저것 이야기지만 뭐 어디서 듣지 못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오늘 또 금요일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